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김서준입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2주 만에 저도 좀 나왔는데요. 시장이 요즘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재미가 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대형주 쪽에 치중하셨다면은 상당히 좀 힘든 하루하루가 되실 수도 있는 좀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또 몇몇 종목들은 좀 사고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HLB 그룹주들 말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 이래저래 조금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SK와 LG의 피 터지는 싸움에서의 LG 쪽으로의 승기가 잡혔다가 또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또 코나 문제로 인해서 그 자금들이 SK에서 LG에서 현대로 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힘든 시장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도 사실 보면은 오후에 좀 바쁜 일이 많아서 오후에 시장을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간간히 보다 보니 계속 시장이 야금야금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1.5%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건데 약간의 좀 움직임 자체가 좀 한 달 넘게 답답하긴 하지만 이 상황을 조금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느낌적인 느낌상으로 보건데 현재의 구간의 이 코스피 지수 상황을 보자면 8월 달, 10월 달까지 이때의 흐름과 지금 굉장히 조금 유사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한번 종목으로 보자면 올라간 이후에 조정 기간을 거쳤죠. 지수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 랠리를 좀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즘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승 랠리를 방해하는 요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대형주들이 고점이다라는 인식도 있고 주식시장에 좀 자금이 집중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돌파한다는 이런 모습들 나오면서 자금들이 또 가상화폐 쪽으로의 쏠림 현상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예탁금 자체가 조금 상승 흐름 자체가 멈칫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대형주 쪽이 좀 가주면서 시장을 이끌었었는데 그게 아니게 돼버리니 코스닥 쪽으로 해서 시장 이동 자체가 나와주면서 코스닥의 흐름에서의 또 괜찮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지금 현 구간대 보자면 코스닥도 사실 큰 움직임은 없지만 조금 실적주 위주로의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는 바닥에서의 종목들 자체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 자체, 거래 대금 자체가 확실히 조금 코스닥 쪽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오늘 좀 하나씩 좀 보자면 우선은 정말 중소형주 쪽으로의 이 시장의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 며칠 사이에 설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설 이전에 강의를 할 때 시장의 거래 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 사실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 코스닥과 비교했을 때 진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시장은 그 2배 차이가 아닙니다. 격차가 거의 없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 자체가 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간에 우리가 12월 중순 말 때부터 제가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고 말씀드렸지만은 1월까지 이어진 대형주 장세가 이제는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임 자체가 변화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이맘때쯤이면 상패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관리 종목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종목이 막 하한가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잠깐 아주 짧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아무리 말씀드려도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추세 이론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지지난 2주 전이죠? 2주 전에 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라 라고 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너무 다 잘 갔어요. 네. 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종목을 드리면 항상 잘 갈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잘 가요. 역시 너무 잘 갔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금 그래도 이제 기간에 조금, 외인에 조금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그리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중소형주들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별을 하나 쳤는데, 이제 저희가 항상 중요한 시즌이에요.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 작년에 감사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그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회사들의 생존 여부,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갈린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시즌이라 제가 크게 별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항상 이때 3월 중순까지의 흐름, 감사 보고서 시즌 끝나고 나서 조금 시끄러운 상패에 관련된 종목들이 싹 사그라들면 그 이후부터 해서 주가, 본격적인 시장의 랠리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이 시장의 이 박스권의 흐름 자체가 그냥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순서.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란 질병에 따른 시장의 급한 하락이 나오면서 감사 보고서가 뭐야? 그거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마 작년부터 해서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신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크게 와닿지는 못하시겠지만, 사실 항상 중요한 게 2월, 3월입니다. 3월 특히나. 지금 딱 이맘때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사실 눈치 싸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도 그렇고 종목의 흐름도 그렇고 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어떻게 횡보하는 흐름에서 누가 종목을 바닥에서 잘 잡고 잘 치고 빠져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상황이고, 내 종목이 좀 안 가, 내가 산 종목이 올랐다 하면 빠지고, 이게 정상입니다. 스트레치 받지 마시고 좀 잘 버티셔야 됩니다. 하나 걱정인 것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조금 리스크 하이하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종목이 좀 관리 종목이나 상패에 대한 이슈가 좀 엮여 있다면 조금은 우려스럽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회사로 한번 전화해 보셔서 알아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깐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 거. 중소형주로의 자금 이동 현상이 조금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빼고요. 어제하고 그저께. 그러니까 2월 17일 날, 16일 날 이틀에 걸쳐서 코스피의 거래 대금보다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조만간 코스닥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한 번이 잘 안 나오다가 이게 이틀 동안 나왔어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해요? 대형주 쪽에서의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 흐름을 타게. 자,
코스피에서 이 정도 거래 대금 시장의 캐파 대비해서 이거 자 코스닥 시장 캐파 대비해서 이 정도 거래 대금 느끼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중소형주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12월 달부터 일찍 보긴 했어요. 상당히 많은 여의도 전문가들 마찬가지 또 일찍 보긴 했는데 너무 대형주 위주로 가서 판단 미스가 좀 났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요.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서서히 거래 대금의 격차가 보통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이게 격차를 줄여가다가 한두 번의 역전 현상 그리고 다시 이 정도 기호를 맞추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비슷해 가는 시점이 포인트가 나오면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중소형주들도 움직임이 좋다. 이 말인즉슨 코스닥에 있다고 무조건 가고 코스피에 있다고 무조건 못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중소형주 자체, 코스피 코스닥을 떠나서 중소형주 시장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보자면 시장 전체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수급은 맞아요. 이게 코스피인데 지금 기간 5거래일 연속 매도세. 요즘에 사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알록달록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추세는 개인들이 좀 코스피 쪽에서 많이 담는 모습이 좀 아주 많고 코스닥은 그게 조금 금액적으로 덜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에서 역시나 기관들의 매도세는 강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흐름을 타는 걸 보자면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상황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에 상당히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격차 자체가 상당히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시고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자면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3월 달만 되면 항상 저희가 시끄러워요. 뭐 어떤 이제 종목들, 어떤 내 종목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기본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시하면서 보시는 게 실적에 대한 연속성인데 개별 실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 5년 연속 포인트가 영업 적자가 날 경우에 상패 이슈에 해당하잖아요. 또 4년 가면은 관리 종목으로 가기도 하고 머리에 쥐가 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조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이거는 이제 코스피예요.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조금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만 제가 체크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시가 나가겠죠. 공시.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감사 의견이 이제 한정이라고 나가는 경우, 뭐 의견 거절 이렇게 나가기도 하는데 의견 거절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장 폐지로 가는 거고 한정인 경우는 이제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유가증권,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에서는 실적 가지고는 웬만해서는 상패를 시키지는 않아요. 한정에 대한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자본 잠식률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 잠식률을 좀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상황에서 맞닥뜨리시면은 이미 종목 자체가 얻어 터져 버리고 관리 종목으로 떨어져 버리자마자 종목 자체가 밑으로 꼬꾸라지기 때문에 자본 잠식률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가족분들 걱정하시는 분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포함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종목 신경 쓰지 마시고 자본 잠식률에서 이 50% 이상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항상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사실 뭐 주식 분산 미달, 뭐 거래 대금에 뭐 이런 거 사실 의미 없어요. 딱 중요한 건 두 개예요. 감사 보고서에서 뭐 한정이나 자본 잠식률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거나 상장 폐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의견 거절이 뜰 경우에는 사실 바로 거래 정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코스닥은 꼭 하셔야 되고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는 네, 요 자본 잠식률 체크를 항상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 보면은 크게 뭐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뭐냐면 저도 한 두 번밖에 못 봤는데 매출액 미달 50억 미만으로 사실 거래소 종목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그냥 보실 필요는 없고 하나 이 걱정은 하실 거예요.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 실적이 영업적 계속 쫙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 특례 상장,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거에 해당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공시 의무 위반이 있어요. 지금 이쪽은 관리 종목입니다. 공시 의무 위반이 1년 동안 누계 벌점이 15점입니다. 15점 이상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 벌점이라는 게 거래소 측이나 이제 그 상장사 측에서 서로 이제 어쨌든 회사에서 관리를 못한 이거는 인재예요, 인재. 인재거든요. 충분히 벌점을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일어나는 경우라서 벌점이 15점 이상 들어가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를 가지고 상패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 의무 위반으로 벌점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수가 10점이 조금 넘어간다 할 경우에는 조금은 네.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 관리 종목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이건 인재예요. 그래서 항상 회사에 체크를 한번은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10점 아래로 있을 경우에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니까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0점 이상인지 여부, 10점도 괜찮아요. 갑자기 15점을 점수 5점 이상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정말 인재예요. 얼마나 거래소랑 회사의 그 관리하는 직원과의 대화가 없었느냐 수준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어, 회사에서. 거래소도 알아요. 네. 인재라는 거 알죠. 실수라는 거 압니다. 알기 때문에 거래소 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신경 쓰고 잘 하겠습니다. 서로 대화로 풀어내면은 벌점 많이 맞을 것도 벌점 적게 맞는다고요. 네. 정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인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벌점이 크게 얻어 터졌다. 그러면 회사가 정말 직원 관리가 좀 그 당시에 좀 안 됐던 거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지. 그래서 항상 이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벌점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벌점이 하나도 없던 회사 갑자기 뭐 7, 8점 맞은 거 이런 건 괜찮아요. 몰라서 그랬던 건데 회사에서는 정말 최악인 경우도 10점을 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리 종목 지정 이후에 또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갈 경우에는 이건 회사 운영을 안 하겠다는 뜻과 같은 거거든요. 너 우리랑 대화 안 할 거야? 거래소 입장에서 뭐냐면 야, 너 우리랑 거래 안 할 거야? 너 우리랑 대화 안 할 거니?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관리할 수가 있니? 연락 안 받니? 뭐 하니? 야, 너 거래소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인데 우리랑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응? 상의도 하고 조율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그 수준인 거지. 아, 니들 이제 회사 운영할 마음이 없구나. 그래,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벌점이 나온다.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점이 계속 누적된다 할 경우에는 아, 이건 진짜 심각한 오류가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 종목인데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종목이라면 조금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관리 종목이 지정된 이후에 관리 종목이 됐어. 앞에 관자라고 붙어요. 종목이 이렇게 만약에 뭐게 삼성이 있어. 여기에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관 이렇게 HTS에 나오죠. 많이 보셨죠? 네, 요렇게 떠 있죠. 이렇게 여기 분홍색이었나? 색깔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검은색이었나? 분홍색이었나? 하여튼 관자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관리 종목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 미제출이라든가. 그렇죠? 관리 종목 사유가 있을 건데 그 관리 종목 사유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회사에서는 네, 이 사유를 해소를 해야 돼. 근데 해소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풀어줘. 어찌됐든 해소는 해야 돼. 3달 안에. 근데 그게 안 됐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정되는 순간 거래소와의 엄청난 내용 보고서 방문 왔다 갔다 하겠죠. 상장사 운영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밑에도 있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는 요거는 사실 거래소 얘기예요. 거래소만의 얘기예요. 코스닥으로 가면은 이 상황이 아주 더 타이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 종목의 상황들이 코스닥에서는 거의 뭐 상패 이슈로 가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볼게요. 자, 코스닥 쪽으로 가자면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영업 손실이에요. 네. 장기 영업 손실. 그러니까 개별로 보는데 보면은 HTS 상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열어놨는데요. 조금 줄여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나올까요? 네. 여기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연결과 별도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코스피지만 코스닥으로 생각하시고 저기에 있는 이 연결 말고요. 여기 별도를 누르면은 실적 자체, 재무제표 자체가 다르게 보여요. 재무제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거기서 영업이익 부분에 해당해요. 그래서 연결 말고 별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 봤는데 종목이 계속 적자인데 별도로 보니까 2018년도에 흑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19, 20이니까 19년도 적자, 20년도 적자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꼭 별도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넘어가서 다시 보자면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장기 영업 손실이 이거는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닥이에요. 네, 코스닥인데 아이고 넘어가죠. 관리 종목 기준이에요. 관리 종목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4년 연속 영업 이익 부분에서 적자 포인트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관리 종목으로 가는데 여기서 관리 종목 지정된 후 최근 사업년도 영업 손실. 그러니까 5년이시죠. 5년 연속 어떻게 적자가 날 경우에는 퇴출이라 써 있네. 상패라는 표현이 좀 너무 거칠어서 퇴출로 바뀌었나? 원래 퇴출이었나 봅니다. 퇴출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코스닥에서는 코스피는 사실 실적을 보실 필요는 없고 코스닥에서는 내 종목이 그 별도로 봤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떡하지? 지금 20년이잖아요. 조금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2020년이잖아요. 20년, 19년, 여기 18, 17, 요렇게. 그럼 이제
사실 5년치를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작년치 영업이익 자체가 이 적자인지 마이너스인지 요거를 체크를 다 해봐야 돼요. 근데 영웅문 그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는 여기 16년도 5년치가 안 보여.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나서 또 적자가 나올 경우에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네,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관자가 들어간 종목에서 적자가 나올 경우는 조금 심각해진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여기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그냥 보고 싶다 하시면 키움증권에서는 이게 재무추이라는 게 있어요. 재무추이라는 이런 창이 하나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실적에 대해서 결산 연도부터 삼성전자 건데요. 쭉 영업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시면은 조금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치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쫙 참고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또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죠. 또 중요한 거 체크하실 게 네, 이게 아까 코스피에도 똑같이 적용됐던 건데요.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 잠식률 몇 퍼센트? 네, 50% 네, 이상입니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다른 건 없어요. 자본 잠식률 네, 50% 이상. 네, 요거 보셔야 되고 하여튼 요거 터졌다 하면은 일단 종목 네, 피하세요. 자본 잠식률 자체가 50% 나오면 일단 종목 피하세요.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피하세요. 이게 살아날 확률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마 저희가 상패라는 포인트가 요즘에는 상패를 무조건 회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막 때려 없애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1년의 기회를 더 준다고요. 최근에 가장 심각했던 상패를 시켰는데 살아났던 회사 문제가 컸던 게 뭐죠? 간만우. 네. 간만우는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이 나왔는데요. 그게 뒤집어진 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 거절이 나와서 정리 매매까지 시켰어요. 정리 매매가 끝난 이후에 의견 거절이 적정으로 뒤집어졌어. 그래서 이게 재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네, 거래소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런 거죠. 단 한 번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큰 난제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이 사건 이전부터 해서 작년부터인가 해서 웬만한 상황으로는 바로 상패를 시키지 않습니다. 최소한 보통 1년 정도의 어떻게 해요? 네. 회생 절차, 기회를 줍니다. 1년. 회사에 숙제를 줘요. 1년. 해서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회생 절차를 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그러면 회사 임원들이랑 해서 회 대표랑 중선이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뚝 둘러앉은 우리 이제 금감원 거래소 위원님들께서 숙제를 주는 거죠. 네, 숙제를 줘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유상증자를 얼마 하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 매출도 올리시고 영업이익 이익을 흑자를 꼭 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숙제를 줍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하셔야 되고요. 임원들 불가리 하십시오. 사회이사 바꾸시고요. 감사는 지정감사로 저희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앉히십시오. 등등등의 여러 가지 숙제를 냅니다. 이거를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딱 숙제를 다 하고 그 이상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다 했습니다. 네, 살려주세요.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네, 다 한 거. 숙제 검사 맡고, 그렇죠? 숙제 검사 맡은 다음에 그래 너는 살려드릴게. 그래서 회사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이제 사실 거래 정지가 되면은 많이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짧게 좀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의견에 대해서 부적절, 정, 의견, 거절 이런 거 나오면은 아작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감사 의견 보호 요 부분이 조금 잘 나오지 않을 경우 항상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항상 지금 시즌이 원래 이 시즌 자체가 두려운 시즌이에요. 예, 약간 무섭지만은 좀 천천히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네, 제가 또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뭐 요즘에 드리고 있는 종목들 다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드린 종목도 거의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뭐 잘 올랐어요. 그런 종목도 있고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 들어오셔서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얘기를 해보죠. 자, 그다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방송을 보시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추세를 이렇게 보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데 조금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추세, 이게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종목이에요. 종목을 볼 때 보통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이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를 제가 정말 주로 공략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어떤 식의 대응을 하냐면 이 바닥 라인의 큰 1바닥과 2바닥, 3바닥이 있잖아요. 근데 이 3바닥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라인을 타고 원래 이렇게 올려치면 참 좋은데 이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흐른다는 거지. 그러다가 반등을 할 경우 이게 1단 라인이고 여기까지 제가 보통 2단 라인을 하는데 이 1단 라인까지 반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게 뭔 소리야? 하나씩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서 저 종목이 뭐냐면 KC라는 종목이에요. 요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현재 KC라는 종목을 하나만 더 깔까? 요렇게.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KC라는 종목에 현재 우리는 작년 10월 14일 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바닥 라인이 첫 번째 바닥 라인이 완성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치고요. 또 두 번째 갑자기 바닥 확인하면서 급등이 나온 자리 있죠? 이 자리도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자, 얼추 라인에 맞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지겹지만은 이 방법을 활용해서 대응을 하시는 수많은 분들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꾸준하게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평행하게 선 하나 그었고 여기다 올렸을 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딱 며칠 뒤로 돌린 건데 이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올린 자리는 뭐냐? 이 자리 자체가 1차적인 고점 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점 자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근데 이 라인을 여기서 끝낼 것이냐? 끝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라인을 더 긋기 위해서 평행하게 선을 좀 만들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고 위에도 제가 라인을 얼추 평행하게 만들어서 붙여보겠습니다. 얼추 완벽한 라인은 아닙니다. 뒤로 더 가볼게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이 흐름에서 보자면 제가 분명히 얼추라고 말씀드렸죠. 뭐를 인지하시고 보셔야 되냐면 자, 저 바닥 포인트에서 제가 첫 번째 바닥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바닥이라 말씀드렸고 이 자리가 세 번째 갑자기 급등 나온 자리잖아요. 바닥일 때 이 차트의 분석을 할 때 이 추세 이론을 가지고 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닥에서 종목을 사기 위한 게 첫 번째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목적이 아니다. 왜?
고점에 물리지 않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고점? 솔직히 이 자리는 몰라요. 어디가 첫 상승이 나온 다음에 첫 고점이기 때문에 언제가 끝날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째 바닥이 확인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그래도 뭐예요? 이 라인에서 평행하게 올렸기 때문에 두 번째 고점에 대한 라인이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바닥이 거의 확인됐잖아요. 여기서 평행하게 라인을 따라 올리면 얼추 이런 라인이 완성이 돼요. 세 번째 바닥이 확인된 상태에서 올려칠 때 그럼 세 번째 고점을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라인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면 이 자리가 고점이 될 거고, 그렇죠? 네, 이 자리도 고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사실 과감하게 쳐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과감하게 쳐버려야 됩니다. 최소한 이 상단, 제가 여기 1번이라고 그러고 이 상단 라인을 제가 보통 2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2번 라인에 올려치게 될 경우 보통 웬만하면은 일단은 정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정리는 아니고. 왜? 여기서 올려칠 경우 어떤 그림이 나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여기는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좀 이탈할 경우는 사실 정리를 하는 게 맞지만 크게 사실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이 되는 이런 종목. 자, 현재 KC 같은 경우가 무슨 완성이 돼버렸냐면 꽤나 긴, 죄송합니다. 요거네요. 꽤나 긴 이 박스권의 흐름이 최근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 박스권의 흐름 지금 2달 정도 이어가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흐름을 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밴드의 상단, 하상으로 간 다음에 박스권 돌파해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여기서 무슨 그림이 나와요? 네, 이 박스를 돌파하는 움직임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추세 이론을 가지고 쭉 지켜보다가 이 KC라는 종목은 이제 이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의 자리에서 하단 자리를 노리는 공략하는 배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2,700원에서 2,800원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네, 이 포인트에서 공략이 들어가고 이 박스권 돌파하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볼 게 또 아니라 하나 더 추세적인 라인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자, 바닥에서 라인을 탔을 때 이런 라인이 연결이 돼요. 재밌게도 자, 바닥. 요 바닥을 깼어요. 그렇죠? 여기가 제가 현재 이 종목 2달 반째, 박스권 2달째. 네. 아까 뒤엔 잘려있던 거예요. 박스권에서 이 하단의 자리를 노리는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2,700~800원 자리.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세의 하단 1번 라인이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라인을 따면 여기가 2번 라인인 거고 1번 라인 자체를 깨면은 보통 손절로 보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손절 자리가 아닌 매수 자리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이 자리를 깨면서 이탈하면서 횡보하는데 이 박스권의 이 하단 자리에 걸리는 이 라인들이 있잖아요. 포인트가. 이 포인트 2,700원, 2,800원 자리는 이런 자리들은 어떻게? 매수 기회로 봐야 돼요. 이런 종목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1단 하단 자리까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가격적으로 이게 얼마일까요? 한 3,500원 정도가 보이네요. 이렇게 올려치면서 3,500원 자리까지 튀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이 2단 자리까지 또 조정 거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대형주 가운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많아요. 현대, 위아, 많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실 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에서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 자체가 2단이랑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닥 포인트가 나올 때 여러분 항상 고민하시고 노려보셔야 돼요.
이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기는 죽는 자리라고, 죽는 자리.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사보자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사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막 급등하고 올라갈 때 사고 싶어요. 네,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그거는 진짜 단타 정말 잘하시는 분들. 단타를 치면 여러분 보통은 하루 이틀 안에 끝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날 팔고 그날 사고 그날 파는 게 정석이에요. 일반적인 정석이에요. 그리고 급등해가지고 막 치고 가는 종목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몰리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로 해서 그날 먹고 그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몇 명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1%도 안 된다고요. 보통 일반적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사서 물려버리면 대응을 안 하세요, 잘. 그래서 이 고점의 자리에서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같은, 저 같은 일개의 일반 투자자분들이라면, 저도 일반이잖아요. 과감하게 상단 라인을 뚫고 가고 상단 라인을 다시 깨는 흐름이 조금씩이라도 보인다면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술적인 라인을 더해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버텨볼 만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1단계는 뭐다? 첫 번째,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 맞는가? 내 종목이 이 추세가 살아있는가? 일봉도 상관이 없어요. 주봉? 더 좋습니다. 뭐 하이닉스 얘기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하이닉스도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다. 하이닉스 주봉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이 종목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단 자리였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라인 잡았었고요. 기억하시죠?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다 아실 거고, 이렇게 거의 1단 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평행하게 만들어서, 네, 2단 라인 보자면 요 라인이 요 정도 라인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 공간이랑 이 공간이랑 비슷하게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뚫고 갈 때는 우선 놔둔다. 더 뚫고 갈 경우 또 한 번 더 지켜본다. 여기서 최근에 하이닉스의 이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지가 사실 요즘의 핵심 키포인트. 이 자리. 이 박스권 자리를 지금 현재 지켜내냐 못하느냐. 가격적인 측면에서 12만 초반대 자리를 깨느냐 안 깨느냐. 깨고 내려간다. 그럼 사실 하이닉스의 볼륨보다 하단 자리 자체가 12만 1,000원, 2,000원 자리인데 이 자리 지금 여기 이탈해버리면은 머리에 쥐나는 상황. 딱 한 번 요 자리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버텼던 게 이 자리 요 라인 자체가 61선 라인에서의 흐름을 참아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며칠, 하루 이틀 더 빠지게 되면 61선 이탈하잖아요. 와, 이렇게 되면 머리 아파집니다. 하이닉스. 머리 아파져요. 근데 재밌는 거를 또 보자면 하이닉스의 일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항상 우리 고민을 하잖아요. 차트를 보잖아요. 이 바닥에서 추세를 생각해 볼 때 이 라인이 잡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고민을 하자면 하이닉스가 여기가 바닥이고 바닥이고 여기 바닥이고 여기 깼잖아요. 그렇죠. 요거 깰 때 요 자리에서 약간의 조금 리스크 하이한 부분이 하나 더 있다고. 근데 어쨌든 좀 버티고 있어서 좀 기다려 보는데 바로 반등은 나와서 굉장히 리스크 하이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머리 쥐날 자리. 그래서 하이닉스가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 시장에서 제발 개인적인 부탁인데 12만 원 이탈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투매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엄청난 투매성 물량. 그 물량을 개인들이, 뭐 기관들이 받을 수도 있겠지.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의 흐름 자체를. 지금 대형주가 얻어 터지는 시장에서 지금 개인들이 대형주 막 들어가다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어트 파동 추세 이론에서
5파로 넘어갈수록 확률이 적어지고요.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좋은 자리, 이게 1파, 2파, 3파, 그러니까 두 번째 바닥이나 세 번째 바닥 포인트를 잘 체크하시고 그 세 번째 바닥에서 올려 칠 때에서 고점 자리 찍은 순간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연습할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종목 대호-AL, LG화학, YG엔터, CJENM, 유한양행은 지금 저 파동에서 두 번째 바닥이거나 세 번째 바닥인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골라왔으니까 봐보세요. 두 번째나 세 번째 바닥이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뭐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그렇진 않아요. 최소한 한 달, 두 달 정도 이상을 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재미가 있을 종목들이니까 요 5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는 요거 한번 보시고, 완전 오늘 꼬꾸라지긴 했는데 바닥은 찍은 것 같은 종목이 뭐 요거 정도? 근데 엔터주도 좋긴 한데 무엇찌됐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적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궁금하신 부분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관심 드렸던 종목 업종이에요. 제가 요즘에 사실 이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을 딱 골라가지고 드렸던 건데, 대형주 쪽으로는 사실 크게 재미는 없었어요. 시장 자체가 그랬어. 그런데 중소형주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대호-AL, WI, S코넥, YMC, 화승인더를 제가 이거를 지지난주에 드렸어요. 돈 많이들 버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호-AL 바닥에서 완전 쳤죠? 네. 2분 남았다네. 자, S코넥,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화승인더. 그렇죠? 뭐였어요 또? WI가 참 엄청 많이 올랐죠? WI, 뭐 이렇게. 그 다음에 YMC 좀. 근데 오늘 또 드려볼게요, 종목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보셔야 될 게 조금은 그 외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요즘에 제가 좀 그 엔터주들을 좀 보고 있어요. 엔터주가 시장에서 조금 이제 조금은 주목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JYP 엔터 이미 보고 있는데 이미 날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진세미캠, 화승인도 너무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 좀 미래에셋대우가 조금 쉬긴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생명. 그러니까 대형주 좀 좋아하신다면은 미래에셋대우나 삼성생명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보시면 종목들이 약간 경기 방어적 성향이 있는 종목들과 경기 민감주들과, 그렇죠? 약간 이런 종목들이에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변동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소형주 관심주로 또 좀 적어왔는데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종목들 어제 골랐었던 건데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참 죄송스럽습니다. 자, 뭐 여행주 가운데서 하나투어, 코리아센터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크린앤사이언스 한번 봐보시고, 아직 덜 오른 거 짚어드릴게요. 국보가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오늘 아침 방송에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그냥 날아가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많이 올라서 조금 제끼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요거 그래서 요거 하고 크린앤사이언스랑 그다음에 에코마이스터 이렇게. 그러니까 대형주 쪽 보신다면 미래에셋대우, 삼성생명 보시고, 조금 나는 좀 작은 거 볼게요. 크린앤사이언스, 황사. 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엔터, 에코마이스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시장이 사실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 맞아요. 원래 이런 시장인 거니까 조금 너그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이고 조금 편해지시려면 그냥 저 찾아오시면 돼요. 찾아오시면 되고 좋은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오고 또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